네, 최인호의 정치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돼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저는 심장약을 끊었는데 예.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절부절이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건 다 차차하고 하고라도 있잖아요. 그좀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무슨 독립투사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렇게 하는 자체가 국민한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준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건데 저렇게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국회하고 선관위에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대터러 팀이라고 있거든요. 군인들 태워오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원래 선팅도 찍게 되어 있었고 가능하면 대중들 앞에서는 모습을 안 비치는데 무슨 히틀러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소총을 갖다가 앞에 총으로 해가지고 방아쇠에 손을 넣어가지고 무력 과시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식이 바른 건가 저는 그거부터 의문이에요. 저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왜 군 출신 대통령들 있잖아요. 경호실은 그때는 저런 게 약간 있었어요. 근데 문민정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옛날에 27특공대라 그랬어요. 그 배는 하나에 타고 다니거든요. 그 중무장을 해야 돼요. 혹시나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 유리창 빠꼼 해갖고 밖에 딱 선글라스 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모습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93년부터 경호실에서요. 근데 이제 대놓고 저렇게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국군의 날 행사할 때도 저래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무슨 국군의 날도 아니고 서울 구치소의 날입니까? 저 인간은 윤석열은 부끄러움을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떤 잘못,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 무슨 죄 이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으로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에 관한 저런 인간에게 무슨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말을 수백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게 무슨 인간이에요? 예, 인간이 미성숙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정진석이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비서실장 쫄래쫄래 뒤로 따라가잖아요.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세금을 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런 자들을 저 어마어마한 관저에서 저 호화 시설에서 수백 명의 경호를 받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까봐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을 기각하라고 나경원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의 검찰 기자 출신 제가 페이스북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마치 검찰개혁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래 잘못했다고 쳐요. 개혁을. 5% 10% 잘못했다고 쳐.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지 마누라 부정부패 혐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봐주려고 지가 직권남용한 거 들킬까봐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위 쿠데타를? 그리고 그런 자에 관한 본질은 별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지난 정부 때 다 지난 정부에 문재인이 잘못한 거고 검찰 개혁 잘못한 거고 그때 절차적으로 잘했어야지. 니들이 해봐라. 그러면 니들이 해봐. 니들이 해. 진짜 이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은 그렇게 치장하면서 위선적인 그런
지식인들 기자들 있잖아요. 정말 치가 떨려 이제. 진보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뭐 공수처장을 막 고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무슨 만물 공수처 이제 원인론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있고 막 이런데 그 근거가 지금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거를 마치 구속 취소를 근거로 갖고 확인을 해준 것처럼 이제 막 주장을 하고 보도를 그렇죠. 하고 이런 기류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의 판단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게 뭐 그 앞에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뭐 나를 시간으로 계산하고 등등등 뭐 그런 내용이고 뒤에 부분이 뭐냐면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이 연관범죄로 내란죄를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란죄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잘 뜯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죠 공수처가. 그리고 그 연관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내란 죄임을 인지했는지는 그게 없다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가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권이 직권남용죄와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그러면 수사를 해야 그러면 내란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죄와 연관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체포영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고 그래서 영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오는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이 체포적부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좋아하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해본 거 아니에요. 체포적부심 받아본 거 아니에요. 예. 맞다고 한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이 맞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어제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체포 과정이 위법하고 불법 구금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수처장을 또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지금 나온 판단, 그 법원의 판단도 잘못됐지만 그 앞에 부분 시간을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뭐 어제도 드리고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 법원의 결정조차도 이 잘못된 것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또 공수처 책임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좋을 대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코드 맞추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하신 국민의힘 일부 친윤계 중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천막을 치고 장애투쟁을 해야 된다. 하라 그러세요. 네. 제발 해라 너희들. 그런 주장을 하고 네.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치의 무슨 한 축인 것처럼 지금까지 어쨌든 왔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당이냐 이제는 없어져야 될 당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천막 거예요. 정치도 하고 나와서 정광훈이랑 같이 집회도 하고 막 하세요. 막 하고 윤석열이랑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 같이 김치찌개도 처먹으시고 그러면서 뭐 김건희 옆에 있는지 없는지 기자들한테 확인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 정치하시라고. 국민들이 곧 당신들을 쓸어버릴 겁니다. 자,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개 돼지로 본다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고 꼭 투표로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 국민들이. 천막 정치 해. 권영세, 권성동이. 나경원, 정광훈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소년보랑 모여서 하라고. 전혀 무섭지가 않아.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알량한 법 이것저것 하면서 끼 맞추면서 직위원도 보니까 본인이 공동집필의 예. 직위원 판사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니고 일로 한다라고 본인이 공동집필한 책에 딱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형사소송법 그 주석. 해설서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주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 지기현 그 부장판사 그때 당시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속 기간은 1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그때는 1단위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했냐니까 그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윤측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되어진 뭐 인듀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법기가 있잖아요. 그 말에 따라서 자기가 보니까 시간 단위로 하는 게 피고인 이익 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서 하나 달았어요. 단 이것도 내가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수처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공수처를 계속 욕을 하는데요. 지금 윤통의 구속에 대해서는 시간까지 다 따지는 사람들이 국힘의 법률가들이 그 당시에 공수처법 이야기할 때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은 있죠, 그죠? 설마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규정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그때? 자기가 이야기해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만 뭐 직권남용하다 타고 넘어간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 문제보다 뭐냐면은 공수처법 제2조 1호부터 보면은 쭉 해야 될 범죄가 나열돼 있어요. 나열돼 있는데 1호에 나열돼 있고 거기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있어요. 2조 4, 5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1, 2, 3호 범죄와 3호에 나열된 범죄와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는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내란죄는 뭐냐면은 이게 내란죄 형법 조항을 뭐 업무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두머리는 어떻게 처한다. 그다음에 중류가담죄는 어떻게 처한다. 부안대동령 어떻게 처한다니까 이게 공범관계냐 아니냐 문제 이런 시비 소지를 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가 완전히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리 볼 수도 없는 지기현 판사의 말이 틀리질 않은 거예요. 지기현 판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실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쉬운 말로 판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구속 취소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요. 그래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 판사의 그 법률 아니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니들이 좀 보완을 해라 국회가 뭐 그런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속 취소한 것과 그리고 구속 취소를 절차적으로 본인이 쓴 책에 반하게 날로 아니고 시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거기까지는 당신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 윤석열 변호인 측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쳐. 하지만 그 이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야 구속 취소는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대법까지 가가지고 이게 모든 게 찜찜하게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구속 취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사법부는 얘를 구속해야 돼. 직권으로. 왜? 당신들이 늘 하던 말들 있잖아. 검사와 판사들이.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맨날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유 자체가 범죄 혐의의 내용 자체가 너무 중대해. 최소가 무기징역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었어. 직무가 정지된.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복귀시킨다고 관저로 그 관저에는 비아폰이 막 드글드글 있는데 서버 있고 경호차장 그대로 있고 좋아하는 총도 있어요. 총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행자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봐요, 말이 진짜. 안 되는데 요거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과정으로 판사는 이렇게 했고 검찰은 이렇게 했고 요런 과정을 제가 취재한 거 뭐 종합적으로 얘기 들은 거를 다 했을게요. 일단 지기현 판사는 이제 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1기고 김한규 의원하고 동기라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개포고등학교 나왔던 개포고등학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추론인데 정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남 8학군에 거기에서 공부해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유복하게 자라서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요. 뭐 얘기를 저도 이제 여러 명한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내적 약간의 그 강남 특유의 이제 보수주의가 있죠. 그게 뭐 정치적으로 국힘을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동의해요. 엄청 이제 최근에 지기현이가 중국인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인은 상당히 압박감을 받은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나는 뭐 야, 강남 8학군에 내가 완전 서울 사람인데 이게 난 막 보수 우파인데. 보수파인데,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기현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앞단에서 구속 일자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에 사실은 문제의식이 가진 게 아니라 이 뒷단에 얘기했던 이 기타의 사정, 거기에 나왔던
이 공수처와 검찰의 어떤 뭐 이제 구속 기간을 여러씩 나눠 갖는다라든지 뭐 이거를 인계한데 인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과 시간을 가지고 앞단에 끌어가지고 하고 뒤에 단을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사처,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휘와 관련된 사항들, 구속기간 배분 등등등을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사정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여기에 들어줄 수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해소하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직위원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보기엔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 써줬으면은 니들이 검찰이 항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오라고 그렇죠. 대법원 판단을 받아오는 거의 거예요. 직접적으로 써는 거야 이거는. 그랬네. 직접적으로 대법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변호인들의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걸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랬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항소를 해 즉각 항고를 하라라는 건데 즉시 항고하라. 즉시 항고라고 했는데 검찰이 얼씨구나 하고 이거를 항고를 안 해버렸는데 즉시 이렇게 된 항고도 거니까. 못하고 우리는 보통 항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직위원이가 지금 직위원 판사가 당황했을 거예요, 솔직히. 자기는 이거를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정당성. 근데 이건 무책임한 거지. 사실은 검찰을 알아야지.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책임 못 지겠으니까 검찰의 퉁. 그럼 검찰 리들이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한번 받아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나든 나는 모르겠고 이런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원이 작심하고 풀어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니, 빨리 검찰한테 이걸 넘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딱 6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검적검 법적법이라고. 뭐라고요? 검적검 법적법이라고요. 예. 검사의 적은 검찰이고 법관의 적은 법관이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검찰 내부의 이 프로세스 올라온 거 보면은 상당히 완곡하게 총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총장님 앞으로 이거 우리가 지금 박철환 검사. 계속 박수랑 검사도 그렇고 계속 해야 되는데 옆 동료하고도 제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옆 검사하고. 그러니까 명확한 지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지침을 안 줘요. 그러니까 검적검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또 어제 우리 저 김동인 부장판사님이 한 말씀하셨죠. 형사소송법에는 그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10일이라고 정했지 240시간이라고는 아무리 정한 것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 내부,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법원 내부에서 직위원 판사가 그걸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다 비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 그렇더라고.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죽겠다 그래요. 피의자 적견만 가면은 피고인 깜방 있는 사람 적견만 가면은 실은 국선 변호인 적견까지도 물어본대요. 아니 윤석열은 풀려났는데 나는 그럼 이번에 구속 취소 안 해줘요 그런데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창원지검에서 한 번 하셨잖아요. 지금 명태균이 난리라면서 지금 풀어달라고 지금.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결정이 나왔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상급심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7일 내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차저차하여서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 실질적인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뭐 이게 혹시라도 구속 취소가 결국은 상급심에 가서라도 인용이 되더라도 다른 이제 혐의나 이런 것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설을 많이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근데 이 검찰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즉시 항고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보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검찰 내부 게시판에 뭐 쓰면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아니 검찰총장이 한 번 그렇게 말했다고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법도 아니고 보통 항고를 해야 지금 됩니다. 즉시 아니 7일 이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7일 내죠. 즉시 항고는 7일 이내 아니야? 석방지를 했기 때문에 석방지를 석방지를 했기 나갔구나. 때문에 맞서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석방 이후에 하는 항고를 어쨌든 항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고장에다가
항고장에다가 네.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이렇게 안 쓴대요. 그냥 항고라고 네. 쓰는데 그렇지. 예. 냈을 때 분류상 이제 즉시 항고냐 보통 항고냐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항고를 그냥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 그렇지. 그렇죠. 항고를 지금이라도. 그냥 내면 되는데 네. 근데 수사팀은 입장을 이미 밝힌 거죠. 이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건에 대하여 보통 항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 항고를 하는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세운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을 검찰이 한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형식적으로 지금 검찰이라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박세현이가 고검장이 특수본부장이잖아. 그리고 예. 특수본부장이 전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예,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예. 돼 있는데 박세현이가 지금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가지고 총장이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잖아 이제는. 총장이 자기가 지휘를 했다잖아요. 근데 네. 직권남용은 직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직권남용이에요. 하여튼간에 직권이 있는 걸 남용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검찰이 형식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잘못한 걸 지금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라면은 검찰이 잘못한 거를 인정한 거면은 지들이 사퇴를 해야죠. 누구가 됐든 간에 최소한 그렇죠. 자기들 논리 안에서라도. 그렇지. 근데 이자들이 사퇴는 안 할 거니까 본안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윤석열 풀어주는 걸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여서 이건 무슨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애초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구속 기간 내에 이 기소를 안 했으면은 이것도 검찰 책임이고 예. 구속 기간 내에 했는데 법원이 다른 판결을 그렇죠. 했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도 검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자기 말이 맞아요. 나는 전국 검사장 지휘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그러면 구속 기소할 때도 본인이 지휘했고 상반대를 지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책임져야죠. 하나를 책임지더라도 본인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도 본인은 사퇴를 사퇴해야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윤석열을 빼고 막 이거는 정치적으로 막 논쟁이 네. 붙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기소를 검사장회의를 해가지고 얘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추가로 청구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도과했어. 뭐 그렇지. 본인들은 도과 안 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도과했다라고 하고 이거 구속 취소 사유다라고 해서 풀어줬으면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이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누가 됐든 검찰에 누가 됐든 근데 지금은 이거는 검찰총장이 다 한 거잖아요. 지금. 풀어주는 즉시한 거 포기한 것도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사장회의 열어가지고 시간 넘긴 것도 검찰총장이 한 거니까 뭐가 됐든 이거는 과거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정무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때려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로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법무부 장관도 없고 사과를 이건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편이고 뭐 지금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거지. 이거는 징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징계 아니면은 이제 뭐 파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어제 심우정 총장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재경환 부장검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검찰에서 고등검찰청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 없애버리자. 왜? 법원의 판단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 사람은 살인을 했으니까 항소하게 징역 10년을 항고를. 징역 10년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아니야. 얘는 무죄야. 그러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선배들 고검에 가 있는 선배들 전부 다 변호사 기업해야 된대요. 왜냐면 고검 필요 없잖아. 이제 항소 안 하고 무조건 1심 법원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스라고 따를 거니까요. 자, 그 지기현 판사 그러니까 이게 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짠 거 아니야? 와 같은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황당한 게 자 이게 다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기현 판사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그 안에 빼기로 돼 있는데 구속 기간에는 빼기로 돼 있는데 분명히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체포 적부심의 신문 기간도 넣어놨어. 넣어놔가지고 9시간이 경과를 했다, 도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멍터리 이 판결을 했는데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싸 좋아. 아이고 좋아 이러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직위원은 나는 하나 요거는 보네드 플레이를 내가 할게. 그 다음에 검찰이 아이고 그 보네드 플레이를 받아서 나는 또 보네드 플레이를 할게.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볼게. 그런 음모론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런 음모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국장일 때 이 사람이 심우정이가 검찰과장이었네. 거의 사수 부사수 관계네. 자기들끼리 친했네. 정진석이 아버지가 정성모가 심대평이를 밀어줬고 심대평이 아들이 심우정이네. 다 충청남도 이쪽 사람들인데 고개 넘어가면은 윤기중 씨가 윤석열 씨 부친이 거기 살고 있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너무나 먼 이야기죠. 근데 너무나 황당한 판결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인권보호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도 그래 인권보호 좋지. 근데 왜 첫 번째 타자가 윤석열이냐? 71년 만에 왜 첫 번째 타자가 윤석열이야?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 음모론이 다 도는 거야. 그리고 자꾸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위헌 판결을 받은 건요.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해서 즉시항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구속 취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보석하고 구속 집행 정지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밖에서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도 김주현 당시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사 이게 위헌이라 할지라도 즉시항고 조항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는 뭐냐면은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구속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밖에 나와서 정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만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구속 집행정지나 그 다음에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그 위헌 판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속 집행 세 가지가 있어요. 쉬운 말로 시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은 깜빵에 있는 사람은 그 잡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하기 전에 보석, 구속 집행 정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번에 71년 만에 된 구속 취소가 있어요. 구속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도 김주현 수석은 그건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했거든요. 법무부 차관이었어.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위헌 판결 나온 것도 없고요. 그렇죠. 현재 지금 그 형사소송법 조항에 보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뭐 위헌이니 그걸 갖다 붙여요. 그냥 그 엿장수가 젓가락만 치면은 그냥 무조건 박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고 읽어드릴게요. 예. 김주현이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이제 맞아요.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났잖아요. 근데 구속 예. 취소는 그때 이제 아직 위헌 판단을 안 받아보니까 2015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면서 예. 이 구속 취소의 즉시항고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법사위의 김주현 법무부 차관 지금 민정수석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석을 해서 예를 들면 구속집행 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여기에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석방 결정에도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 금지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 검토 의견이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이게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그렇지.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딱 명시돼 있어요. 자, 즉시항고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의심해 왔고 심우정이 비하폰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진동 대검 차장도 받았는데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안 받았을 리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꾸준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렇다죠. 저는 뭐 이거 솔직히 내란죄에 가담된 범죄자들 공범들이 서로 비하폰으로 통한 것도 그런데 검찰에 수사하면 되지만 진짜 궁금한 거 하나는
명태균 사태가 모락모락 김이 피어 오를 때 우리 저 김 여사께서 비화폰을 가지고 검찰 간부 누구누구와 통화했는가가 제일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보도들을 종합을 하면 비아폰이 1000대 이상 풀렸을 가능성. 1000대. 예. 최소 1000대. 가장 많이 나눠준 것이 수사단이라고 하는데 국방조사본부 수사단,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까지 해가지고 58대가 수사 담당 부서로 갔다는 거예요. 조사본부의 소령급 수사관과 4급 군무원들까지 지금 비아폰을 지급받았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대검 차장이면 1급이죠. 그건 궁금하다니까요. 네, 대검 차장은 차관인데 그러면 장관급, 지들끼리는 장관급이라고 하는 예. 검찰총장, 예? 또 위에 또 장관이 있지만 지들끼리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그리고 대검 차장만 받았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았나? 몇 대가 법무부에 풀렸나? 그러면 그 전에 언제부터 받았나? 그러니까요. 2024년 4월인가에 예. 그 곽정군한테 특전사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4월 중순에 그렇습니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쵸? 야 예. 졌고 예.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총선 졌으니까 경기 특수. 그렇죠? 예. 경기 특수. 예. JTBC 보도는 이제 경기 특수라는 게 경위 경호처 예. 기가 옛날에 기무사령부 예. 지금 방첩사 여인영. 방첩사. 예. 특위 특전사, 특전사. 박정훈이 예. 수가 수도방위 예. 사령부 수방사. 그렇게 열심히 2024년부터 최소한 봄부터 준비를 했는데 검찰총장 자신의 신복인 검찰총장한테 안 갔다? 제가 정말 궁금하다고 한 제가 10번 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괜찮은데 김 여사도 상시 비화폰을 지급돼 있었잖아요. 그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안 풀어주더라고요. 통화한 내역이 서버에는 이제 김성훈 말에 따르면 이틀에 한 번씩 그냥 갈아 낀다니까. 나중에 그거를 포렌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삭제한다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좀 정상화가 돼서 특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폰에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폰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0대면 그 1000대를 이틀에 한 번씩 그 삭제를 하는 그런 비아폰 소지자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이 할지 이런 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겠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이 스마트폰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비화폰에는 명태균 사태와 내란 사태에 시종 일관 전말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비화폰을 결국 경호처가 어쨌든 그 서버를 관리하고 뭐 이래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검찰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이자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속을 해갖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 영장을 신청을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고검에서 뭐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심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신청하는 게 맞겠는데 결론까지 내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영장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딱 나오고 아까도 사진을 보셨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뒤에서 경호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성훈이 밀착 경호하잖아요. 바로. 그리고 윤석열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나오자마자 김치찌개로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 그리운 김치찌개. 음. 김치찌개만 먹지 않았겠죠. 다른 것도 이제 했을 텐데 그 김치찌개를 누구랑 먹느냐? 뭐 김건희 씨도 있고 뭐 여럿이서 먹었겠지만 김성훈 차장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까? 김성훈 차장이 같이 먹어요. 그렇죠. 김성훈 차장하고 같이 먹으면서 뭐 재밌는 얘기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이 아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경상할 짬밥인가 근데 그게 경호 차장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김성훈 차장 특기가 또 뭐예요? 특기 뭡니까? 이벤트 아닙니까? 예.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 얼마나 또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또 좋은 거 많이 나왔겠죠. 예? 무슨 라벨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볼 때는 그 행복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했을 텐데 이러면 아주 이 현직 대통령 결국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다 챙기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하게 된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쉽게 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이거 머뭇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뭔가 해야 될 텐데 결국 이거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행한 예감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우리 이제 안 본 것 말고 우리 네. 국민이 다 본 걸 갖다 제가 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당일날 윤 대통령이 나왔죠. 차에서 내렸어요. 김성수 차에 밀착해 있었어요. 거기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앞으로 군중들 앞으로 더 갈까 말까를 약간 멈칫했죠. 근데 김성훈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끄떡끄떡 앞으로 가잖아요. 네. 이 자체가 지금 김성훈이 과연 대통령실 경호실 옛날 같으면 속대 말하면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경호하는 사람은요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대통령이 동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경제 행사를 하면은 그 수석이라든가 장관이 안내를 하잖아요. 보통 장관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은 그 동선에 따라서 경호는 뒤에 그라운드만 받쳐주는 거지, 백그라운드만 받쳐주는 거지. 어디 경호실장이 저도 인사하십시오. 경호실장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주면요. 그런 사람 역사에 그런 경호실장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총 받고 돌아가셨지만 차지철? 예, 차모 씨라고 제가 돌아가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총 맞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그래서 옛날에 그 경호실을 오래 했고 옛날에 그 11 호텔 그 박상범 경호실장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경호원은 그림자다. 어떻게 경호하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대통령 행동 반기가 이래 안내를 합니까? 그것은 있잖아요. 실세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 윤석열 씨가 나온 다음에 진짜 한국 언론한테 질려버린 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관저정치거든요. 관저정치.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돼 있잖아요.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감방에 있건 구치소에 있건 한남동 관저에 있건 간에 정치를 못해요. 그렇죠. 정치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연인 신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도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직무가 법적으로는 정지됐어요. 지금 이 사람은 좀비입니다. 좀비. 일반인이 아니에요. 법적인 좀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연합뉴스 제가 관저정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관련도 순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석방 사흘째 윤 대통령 관저서 정중동. 뉴스원 옥중 정치보다 조용한 윤의 관저 정치.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 제목이 저는 아주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정말 게 모욕적이야. 이 관저 정치라는 말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 관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지. 쌍권을 관저로 부르고 그렇지. 네? 물론 그 자리에서 뭐 기분이 나빴다고는 하는데 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국민의힘이 시인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들이 먼저 전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하고 거기서 중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중진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고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관저 정치 하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자중해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관저 정치라는 말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런 제목에 주는 뉘앙스는 마치 원래 정치를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옥중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자제하고 있네요. 뭐 이런 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 이유.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분위기 보면은 조선일보도 그렇고
뭘 자꾸만 강조하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승복해야 된다를 어디다 지금 얘기하냐면은 민주당에다가 계속 얘기해요. 수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뭘 기대하느냐?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믿는 분위기가 있고 윤석열도 국민의힘에다 자꾸 그걸 주문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보도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자 우리 오바하면 헌법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려 갖고 지금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거의 기각에 거의 이제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거의 기각될 거야. 그래서 나도 괜히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결론 재개 요구하고 이러지 않을게. 이게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톤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정중동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잘못된 보도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와중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은 황당합니다 진짜로. 예, 뭐 좀 조금 이제 논 거를 바꿔서 그 지금 3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탄핵 선고. 예. 탄핵 선고가 예, 윤석열 원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14일 이야기를 최근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일단 방금 오늘 우리 발표한 거 보니까 네. 지금 속보 아까 전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속보 난 게 감사원장하고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명을 목요일 날 했는데 그렇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니 연속 이틀 한 적이 없대요. 예. 아, 선고를. 예, 선고를 목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까지. 그러면 3월 14일은 아니네. 3월 14일은 이미 물 자동 건너갔고 드랍이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17일 아니면 18일이 유력한데 아마 화요일이 되지 않겠냐 3월 18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 제가 1월 달에 3월 18일 날 한다고 했다가 바꿨는데. 네. 너무 맞추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맞출 필요는 없어. 맞출 필요는 없지. 아, 이건 근데 이런 비상식에 전국에 맞춰봐야 뭐하고. 아니, 이거 제가 뭐 말하는 합니까, 이거. 거는 지금 이 방송 일주일 뒤에 이 방송할 시간 즈음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고. 그때 우리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10시쯤이겠죠? 10시쯤. 예, 보통 10시쯤이겠죠. 보통 탄핵 그 10시. 선고는 한 10시에 오전에 하니까. 예, 10시쯤 합니다. 10시쯤 하는데 저는 그래요. 헌재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열받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제발 잘하라는 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가 그러잖아요. 밥만 먹고 뭐만 하고 있으라고. 안 그렇습니까? 좀 이게 오히려 화를 돋구는 일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양심적으로. 예. 좀 그렇게 좀 당부하고 싶어요. 잘하라는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뭐만 해도 되니까 그냥 좀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야, 국민들이 예. 얼마나 힘들어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좀 국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맨날 무슨 뭐 합의한다고 하는 거는 상속세 합의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속세 내는 사람들 국민들의 4%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4%예요. 4%에 대해서는 합의를 저렇게 잘해. 근데 70%, 80%가 야, 더 이상은 안 된다. 오늘도 보십시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나스닥 미국 폭락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나 환율이 다른 나라 환율은 전부 다 제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한국 환율만 지금 아직까지도 1,450원대고 오늘 삼부토고는 5.44%나 올랐어. 법정 관리 들어간 지금 주식이. 예, 관리 들어간 주식이.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간악하냐면 구속 취소되니까요. 구속 취소되고 야, 삼부토건 참 기가 막힌다. 뭐 그냥 대충 떼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있잖아요. 이런 관리 종목들 이게 기업으로서 별로 존재 가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기업의 주가는 5.44% 오릅니다. 금감원장이 이거 주가 조작 한 것 같아. 100억대 시세 차익 금감원장이 인정한 하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저도 그쪽 분야에 근무를 했는데요. 예. 그 정도 그 증거 나왔으면요. 음. 바로 저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수사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뭐 체크해봐라 어쩌다 측근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거는 당연히 주가 조작, 그리고 주가가 그리 확 천몇백을 해서 다 5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 숫자만 가지고도 이거는 의심거래로 해가지고 수사를 들어갑니다. 아유, 정말 한심하네요. 한심해요. 우리가 이게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잖아. 계엄하는 걸. 그렇죠. 그 군인들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거 실시간으로 다 봤잖아요. 그 성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성관이뿐만이 아니고 그 어딥니까? 본인들 사무실 정보사였나요? 예. 방첩사였나요? 그 사무실에다가 고문하려고 정보사 사무실이죠. 정보사 사무실이죠. 예. 정보사 사무실에다가 고문하려고 니펄할지 이런 거 다 갖다 놨더만요. 야구방망이랄지. 문상호 씨가 그 계엄 선포했으니까 다 가능하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어도 없고 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국회를 자주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국회 자동문이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잠글 문이 없어요. 그 케이블 타이어 누가 봐도 그거는 그 수갑 대용이고요. 제가 그 케이블 타이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미군들 그 이라크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오사마 빈라덴 체포할 때 하고요. 그때 보면은 상대방 포로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 뭐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까? 가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어요. 군에서는 그걸 갖다가 포방용으로 사용해요. 본인들도 포방용으로 사용하는데 요번에는 특별하게 문을 갖다가 장군용으로 사용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비상 계몽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앞으로 개정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비상 계몽을 했는데 아니 개몽성으로 지금 계속 할 거잖아 나오면. 그리고 비상 계몽을 했다면 대통령도 법이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비상 계엄을 했어도 비상 계몽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참담한 것이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거를 우기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먹히고 어떤 분들한테는 핑계의 어떤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김현태라는 아주 김현태 대령? 아주 그 처음에는 그 어수룩한 척하더니 뒤로는 아주 자기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이 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또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고요? 예? 그 케이블 타이는 그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 수감용이더만요. 그랬더니 그게 그런데 그리고 케이블 타이는 뭐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합의로 사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엮으면은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문을 묶을 수가 있다. 굳이? 예,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묶으려고 했다. 근데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가증스럽게. 예? 에휴. 장난치는 겁니까 그게? 케이블 타이 양쪽에 동그래 갖고 집에 갖고 땡기만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문을 묶으려면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포승 있잖아요. 그걸 묶어버리면 돼요. 언제까지 이런 인간들이랑 말싸움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울고 이러다가 이자가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더 힘센 사람이 더 큰 어떤 그 세력이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집단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내고 우기니까 거기에 편승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뒤늦게 하기 시작하니까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 세력이 이 나라에 지금 아직까지도 집권 세력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외계인이랑 싸울 때는 지구인들은 뭉쳐야 된다. 맞습니다. 외계인들이랑 싸울 때는 지구인들은 뭉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과거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통진당 이석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여기에 관해서 통진당 이석기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전체 주류 언론 제가 그때 KBS 있었으니까요. 예.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내란 음모와 관련한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그런 문건이 나오고 뭐 한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되지도 않을 일을
일을 꾸민 것들 그리고 그런 무모한 것들 그다음에 그 어떤 두려움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외계인이었어요. 통진당 이석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행동이 통진당 이석기보다 훨씬 내가 보기에는 더한데? 그때 안 그래요? 그때 이석기 씨가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안 그래요? 전문을 네. 신문 한 면에다가 다 실은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를 그렇지. 어떤 신문은 막 옹호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막 보도한 다음에 이제 와서는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문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극좌잖아요. 예. 통진당 이석기는 그리고 극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라는 게 좀 종교분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게 그렇죠. 정치인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그거거든요. 어느 정치 체계나 아주 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 정치에서 아웃사이드였어요. 누가 책을 별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향이 있더라도 중간으로 누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간에서 정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요번에 참 진짜 우려되는 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요번에 그 극우라는 걸 갖다가 요번에 탄핵 국면을 모면하려고 정치의 본판으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국힘에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다가 안에 딱 들어와서 권력의 맛을 봤는데 예. 바깥에서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겠죠. 예. 안에 계속 머물려고 그러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저는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안진현 씨가 보면서 최경영이 극좌 극우 말을 하네라고 하셨는데요. 예. 최경영은 우파입니다. 왜 안진현, 최경영 이 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네, 제가 좌파고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파입니다. 제가 꼭 지난번에 그 전우영 교수님 나와가지고 그 K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무슨 안에 대담집을 하나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안진현 씨 같은 분들은 뭐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읽어보시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진현 씨 같은 사람들이랄지 윤석열 씨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20% 이상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식하면 본인이 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 비율이 한 5% 수준으로 낮아져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운영이 네. 됩니다. 예. MSK님도 마찬가지세요. 예. 그냥 그런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본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꾸 그 무슨 뭐 성찰과 반성을 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만 합니까? 거짓말을 수천 번은 한 것 같은 거짓 인생을 산 것 같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왜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자 아닙니까? 우리는 세금 내고 있고 국방업무 다 했고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도 면제됐고 세금 내고 국방업무 다 하면서 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세뇌당해서 KBS만 있는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예? 조선중앙당 TV, 예? 중앙 TV만 있는 나라, 중국처럼 CCTV만 있는 것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 만약에 한국이 탄핵이 기각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탄핵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도 못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조태열 외교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70년 동안 쌓아온 게 이 한 방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어느 외교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아주 그 글로벌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여러 가지의 함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최경영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극우 꼴통들은 윤석열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요.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하는데요.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1670-2571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가요? 또 다른 거 없나요?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